예, 지난 7일 정부가 일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 도시의 특별법을 제정해서 파격적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 신도시와 북구 화명 신도시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일기 신도시 재정비를 앞당기는 노후계획 도시 특별법에 부산의 해운대와 화명 신도시가 포함이 됐습니다. 일단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저 특별법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죠.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도시의 노후된 모습을 보고 좀 신도시 주거환경을 좀 개선해주자는 차원에서 공약사항으로 발표한 것들이 네. 일부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가 되다가 일기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입주민들이 크게 반발을 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급선을 해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내용까지 나오면서 이 일기 신도시를 비롯한 우리 지역 해운대 화명 신도시의 노후 정비 사업에 대한 네. 내용이 발표가 됐고요. 예. 두 번째는 이 공약사항이 아니더라도 실제 택지가 개발되고 나서 20년, 그다음에 실제 아파트가 입주되고 나서 30년 넘어가면서 네. 기반 시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해진 것들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네. 이 열악해진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기존의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용적률을 이미 네. 재건축을 할 수 없을 만큼 찾아 먹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리모델링밖에 없었는데 네, 네. 리모델링을 가지고는 사업이 주거 환경을 완전하게 개선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네.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한 한계를 좀 뛰어넘는 새로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 힘든 곳에 최적화된 것이 이제 리모델링 방식이었는데 네. 그마저도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당시 신도시는 이제는 신도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구도시가 돼버렸고 그런데 벌써부터 시장이 들썩이고 있고 이 법에 대해서 명과 암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후 계획 도시의 기준을 어떻게 지금 잡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노후 계획 도시의 기준은 택지 개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택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신도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화명 신도시, 해운대 신시가지처럼 이렇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택지 개발 촉진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계획 도시로서 지금 20년 이상이 경과되고 네. 전체 계획 도시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이러한 곳에 지정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네. 이렇게 20년 이상 100만 제곱미터라 하더라도 모두 계획 도시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네. 실제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특별 구역으로 지정돼야지만 돼야만이. 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노후 계획 도시라고 지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0년 이상 경과한 것 중에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가 적용 대상인데 이것은 네.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그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본 것을 요건이고 얘기한 거죠. 여기에 기본 계획이 그렇죠. 수립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특별정비구역이 이제 특례인데 네. 이제 무슨 혜택이 있겠냐는 건데 역시나 이제 용적률이 관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예,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의 해운대 신시가지나 화명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용적률이 200% 이상 네. 기본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는 상당히 한계가 있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는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없어서 이번 특별법에 담길 것으로 예측되는 것들은 용적률을 최대한 500%까지 찾을 수 있겠다. 이 500%라고 하는 것은요. 기존의 해운대 신시가지의 2배 정도 되는 그러한 고층, 그다음에 많은 건축물들이 그렇죠. 들어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부지는 정해져 있으니까 용적률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것은 실제로는 층수가 그렇죠.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혜택이고요. 네네. 또 하나는 안전 진단을 좀 면제해 줄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떤 지역에서 재건축을 한다 했을 때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용적률보다는 실제적으로 안전 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들이 큰 걸림돌인데 이 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해운대 신시가지나 화명 신도시의 경우는 안전 진단을 경우에 조건만 맞으면 완전히 면제시켜 주겠다라는 네. 것들도 두 번째 특례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일부 해운대 지역에서도 좀 일어나고 있지만 예.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렇죠.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더라도 즉 재건축을 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더라도 리모델링 단지에 또 다른 혜택을 주겠다. 그것이 이제 전체 가구 수를
기존보다 15% 내에서 더 올려주겠다라는 늘릴 수 것입니다. 있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특례 부분에 리모델링 관련된 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반발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들어간 것들이 있고 실제로 그 오늘이죠. 그 네. 보도에 보니까 해운대 신도시 리모델링 1호 사업 대상지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 법과 맞물려서 좀 전반적인 재정비 사업에 활력이 좀 생길 수 있다고 좀 보십니까? 예, 일단은 그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기존에 리모델링을 추진할 가능성을 봤을 때 재건축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했다라고 보신 분도 그렇죠. 계시고 예. 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재건축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하자라고 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번 특별법이 리모델링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어지긴 하겠지만 네. 워낙 용적률에 대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이 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하신 분들과 재건축을 추진하시려는 분들이 논란이 상당히 많이 불거지면서 충돌이 생길 수 있겠네요. 예, 충분히 있다라고 같은 보여지고 단지 있습니다. 안에서도요. 네. 그러니까 뭐 그게 무조건 뭐가 좋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아파트 상황마다 다 다를 그렇습니다. 테니까.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리모델링 이미 들어가기로 했고 계획한 곳은 재건축을 고려해 보자라고 네.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1호 사업이 나왔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이 용적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조합원 즉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의 추가 분담금이 예. 리모델링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자, 생각이 근데 되고 이제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특혜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인 거예요. 이거를 시장을 제대로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형평성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될 것인가. 뭐 예를 들면 건축 연합만 하더라도 주거환경법에는 우리 30년으로 돼 있는데 이걸 지금 20년으로 땡겼다든지 이런 것들을 충돌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지금 뭐 특례라고 지칭을 하고 있지만 용적률과 이 특례에서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것이 용적률과 안전진단 안전진단. 면제입니다. 네, 네. 이 용적률과 안전진단 면제는 이 지금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나머지 지역과에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용적률을 500%까지 높여주고 안전진단 면제를 주는 것들에 대한 네. 혜택을 어떻게 공공기여로 환수하느냐에 대한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용적률과 안전진단을 면제해 주는 것을 어떠한 형태로 공공기여로 환수하느냐에 대한 예. 것들은 밝혀지지 않지만 공공기여, 즉 개발 이익을 어느 정도 환수하는 것들은 특별법에 담기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만약에 이제 20년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안전진단까지 면제가 되고 물론 네. 안전진단이 완화되거나 면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냥 쓸만한 아파트가 그대로 다시 사업에 들어가거나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우려점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건축물의 수명이라고 하는 물리적 수명은 100년 이상도 가지만 네. 실제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경제적 수명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어가면은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네. 따라서 일정 정도의 그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지금 같은 특별법을 통해서 재건축을 해주는 것들은 맞다. 네. 다만 이 용적률이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재의 그 가구 수보다 2배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열악해지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열악해진 주거 환경에 따른 기반 시설을 누가 어떤 비용을 해줄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일부 지자체장들이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마지막으로요. 일단은 해운대와 함영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만약 이제 한다면은 네. 우려되는 점이 분명히 있고요. 네. 적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와 그다음에 제대로 된 방향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은 우리 함영신도시하고 해운대 신시가지가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빨리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지자체가 과밀해서 늘어난 가구 수에 해당되는 주거 환경 인프라를 어떤 비용으로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도 명확히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예. 세 번째는 이 해운대라든지 함영은 이미
다른 지역과 봤을 때는 상당히 그래도 주거 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네네. 자칫 이 특별법에 적용을 받아서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또 다른 동서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걸 알겠습니다.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네.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완벽할 수 없잖아요. 시장도 네. 예측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보완적으로 잘 만들어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정규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